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연강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25년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제 새해 26년이 시작됐는데요. 작년도 다들 정말 힘드셨죠? 26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 모두 다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무업계는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1월부터 우리는 신고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부가세 2기 확정 신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세 기본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부가세 2기 확정 신고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그리고 간이 가세자 모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4분기, 개인 사업자는 하반기, 간이 가세자는 1년을 해당 기간으로 신고하게 돼요.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기간의 범위를 신고해야 하는지 답변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1월은 25일이 빨간 날이므로 이번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입니다. 대상은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 모두가 해당돼요.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신고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이 되는데요.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 3개월 이내에 30% 감면, 6개월 이내에는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과세예고 통지 등 무신고 관련 내용이 먼저 고지되었다면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혹시 깜빡하고 부가세 신고를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고 가산세 감면도 고려해 반영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가산세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바로 납부 불성 시 가산세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 이자 개념이에요.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2%씩 붙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금액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고기간 놓쳤는데 뭐 몇 달 지나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네? 그냥 넘어가겠지? 절대 안 돼요. 부가세 신고 누락은 100% 연락이 오는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놓치셨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 넣으셔야 돼요. 그게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할 때 뭘 정리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매출 매입 정리예요.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홈택스 들어가셔서 사업자 로그인 하시고요. 왼쪽 상단에 보면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부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 조회까지 다 보이실 거거든요. 여기서 적격증빙에 관련된 매출과 매입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간은 내가 신고하는 기간에 맞게 설정을 하고 조회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업용 계좌 있으시잖아요. 그거 같이 켜두시고 대조해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누락된 내용이 꽤 많으실 거거든요. 즉 출금 기록을 보고 적격 증빙이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금 기록을 보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지도 체크를 하고요. 체크하다 보시면 분명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보냈는데 깜빡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주시는 사업자분들 정말 많은 게 확인될 거예요. 이걸 확인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 부담한 거 세액공제도 못 받고 공급가액에 대한 비용 처리도 못 받아요. 세금에서는 이중적으로 손해입니다. 제가 초반 영상 찍을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적격 증빙이잖아요. 부가세 신고할 때 뭐 잘 발행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못 받은 게 있으면 꼭 요청해서 다시 받으시고 내가 발행 안 한 게 있으면 바로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매입을 못 받으면 공제랑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매출을 발행을 안 하면 매출 누락으로 나중에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 계산서도 받아야 하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셨으면 세금 계산서 안 받아도 됩니다. 세법상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면 굳이 다른 증빙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혹시 세금 계산서까지 받으셨다면 신고할 때 중복으로 공제나 비용 처리는 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카드 결제는 다른 증빙 요청 안 하는 게 관리상 편해요. 그럼 반대로 내가 매출 사업장이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 받았다면 이 경우도 매출을 중복 신고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카드 결제되면 그대로 다 중복해서 전산에 일단 잡히거든요. 사업자분들이 잘 모르고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와서 신고서까지 만들어주니까 이 체크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중복 매출로 들어가면 그 매출액에 대해서는 세금 더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중복된 금액을 적는 칸이 있거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기재하면 홈택스상 전산상에 있는 매출액과 우리가 신고한 매출액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전산상의 매출액과 신고 매출이 다른 이유를 이 서식에 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 말고는 사실 추가로 받을 만한 세액공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정말 많은 사업자분들이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니까 해당되시면 꼭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먼저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알아야 해요. 총 4가지 종류가 있죠.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건별 매출. 이 건별 매출은 뭐냐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 결제도 아니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은 그 외의 매출이에요. 예를 들어 통장으로 입금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안 했다? 그럼 그게 건별 매출입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는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의 공급대가 합계의 1.3%를 공제를 해줘요. 간이가세자는 2.6%고요. 연간 1,000만 원 한도까지예요. 예를 들어 일반 과세자이고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1억 원이면은 130만 원을 부가세에서 그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꽤 크죠?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요건은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도 중요해요. 주로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이나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 미용실, 목욕, 세탁업 이런 업종이죠. 반대로 제조업이나 도매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처럼 사업자 간 거래 위주 업종은 해당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의제 매입세 공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부가세 면세 농산물 같은 걸 구입한 과세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당연히 요건이 있겠죠. 첫째로 과세사업자여야 되고요. 둘째는 면세 농축수 임산물을 매입해야 합니다. 셋째, 그 면세 농산물을 제조 가공해서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표에 있는 공제율을 매입 금액에 곱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확인은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예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면세 농산물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표에 보시는 2억 이하의 구간의 공제율은 109분의 9입니다. 그럼 1,000만 원에 109분의 9를 곱하면 약 82만 5천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에 나와 있는 공제율을 내 사업장에 맞춰서 적용만 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부가세 부담도 안 했는데 의제 매입세액으로 그냥 공제를 해주는 제도니까 까먹지 마시고 이것도 꼭 적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용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업용 경비 중에서 어떤 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차량 관련 유지비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구입이나 우리가 렌탈할 때도 불공제고 그와 관련된 유지비도 불공제예요. 그럼 반대로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사업장에 트럭이나 경차 아니면은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유형자산으로 있거나 리스 중이라면 유류비나 차량, 수리비도 공제가 가능해요. 이거 까먹지 마시고 되시는 분들은 꼭 넣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급여 지급할 때 우리 부가세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인건비는 부가세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지 부가세는 적용 안 돼요. 세 번째는 접대성 물품 구입비예요.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거래처 선물로 와인이나 건강식품 등을 사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카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접대성 비용은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해외 결제건인데요. 해외 결제는 부가세를 부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받지 못한다. 다섯 번째는 직원 명의 카드 사용을 통한 사업용 경비입니다. 우리가 이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직원이 본인 카드 사용한 후에 사업용 계좌에서 그 금액을 지급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이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는 못 받아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용할 내역이 아닌 이상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셔야지 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세요. 네,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항목을 조금 정리 드려봤고요. 이외에 다른 사용 내역이 부가세 공제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세 2기 확정 신고 관련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핵심 요약으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부가세 신고 기간 절대 놓치지 않는다. 둘째, 적격 증빙 반드시 다시 체크한다. 셋째,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꼭 확인한다. 넷째, 매입세 공제 시 불공제 항목 체크한다.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기간 잘 신고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